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확정됐는데요. 지역별 선거 포인트를 그래픽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연합 박원순 후보의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두 후보 모두 서울시장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순간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부산은 새정치연합 김영춘 후보와 무소속 오거돈 후보 간 야권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대구는 새누리당 아성으로 불리죠. 지난 총선 때 대구에서 40%대의 득표를 한 새정치연합 김부겸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할지가 관심입니다. 인천은 친박 실세 장관 출신 후보와 486 운동권 출신 현 시장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연세대 선후배 간 대결이기도 합니다. 광주는 전략 공천을 받은 새정치연합 윤장현 후보의 당선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정치 생명이 바로 광주에 걸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에선 토박이 행정관료 출신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고요. 울산은 야권 후보 난립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은 지역발전 전문가들의 리턴 매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경기는 경복고 선후배 간 경륜대 쇄신 경쟁이 시작됐고요. 강원은 역시 영동과 영서의 소지역 대결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북은 청주고 50년 친구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죠. 충남은 정무수석을 지낸 친박 정진석 후보와 친노 차기주자로 꼽히는 안희정 현 지사의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전북은 전주시장을 지낸 송하진 새정치연합 후보에게 국무총리 국무차장을 지낸 새누리당 박철권 후보가 도전장을 냈죠. 전남은 치열한 경선 끝에 신승한 새정치연합 이낙연 후보의 낙승 여부가 관심입니다. 경북은 김관영 현 지사가 당선될 경우 여당 유일의 3선 지사가 됩니다. 경남은 홍준표 현 지사에게 노무현 재단 동아사업본부장을 지낸 김경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죠. 제주는 차세대 주자를 꿈꾸는 원희룡 후보가 이른바 벤당 문화를 뚫고 당선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압축적으로 17개 광역단체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동아일보 정치부 조수진 차장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지방선거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조 차장,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17개를 숨가쁘게 한번 짚어봤는데 네. 서울이 무엇보다 관심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모든 지방선거에서는 다른 곳을 지더라도 서울을 이기면 이겼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를 받거든요.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일단은 정몽준 후보가 며칠 전에 경선에서 승리를 압도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박원순 후보에게 좀 밀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뭐랄까요, 컨벤션 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딱 한 달째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수도권은 민심이 굉장히 긴박하게 변하는, 그래서 여론의 풍향계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여파가 지금 수도권으로 강하게 몰아쳤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이번에 그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어떤 대회라든지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가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컨벤션 효과를 얻는 쪽은 야당뿐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게 역시 세월호 여파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여권이 이 성난 민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율을 보면 아무래도 40대 그리고 여성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다.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각종 여론조사를 지금 분석을 해보면요, 40대 그리고 특히 여성층의 여성 유권자의 그 새누리당 지지가 많이 철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40대라는 점은 우리 사회의 중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큰 안산 단원고 학생들 정도의 세대를 둔 부모 세대. 그래서 지금 그 정부 여당에 대해서 굉장히 성이 나 있다, 화가 나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몽준 후보 어제 팽목항을 찾아갔었죠. 그리고 밤늦게
박원순 후보도 또 찾아갔는데 어땠습니까? 현재 분위기가? 네. 정몽준 후보의 경우에는 어제 의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박원순 후보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그 2기에 도전을 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식 선언을 네, 했죠. 선언을 했기 네. 때문에 어제 서울시장직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가 이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서 그 진도 현장을 방문해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예. 또 어떤 내가 이런 어떤 뜻을 펼치겠다라는 각오를 하는 그런 그 명분을 찾아서 진도를 간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일단 그 정몽준 후보,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그 아들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울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번 그 진도를 찾았을 때도 그 아들의 미개한 국민, 이 그 페이스북 여파가 상당했던 네.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왜냐면요. 정몽준 후보가 천막에 들어갔을 때부터 실종자 가족들의 반발이 나왔고요. 네. 또 한 단원고 실종 학생의 어머니는 아들이 우리 보고 미개했다고 하는데 여길 왜 오느냐. 예. 네,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속이기 때문에 좀 유족의 어떤 반발 같은 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그 천막에서 아주 많이 울었다. 예,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네, 뭐 우는데 뭐 어쩌겠느냐 또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예. 아무튼 세월호 참사가 서울시장 선거에도 아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은 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좀 어떻습니까? 네. 우리 남경필 후보 그리고 김진표 후보 둘 다 경복고 선후배잖아요. 네. 같은 교회도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경기도 수원에는 그 국회의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남경필, 김진표 의원이 수원의 국회의원점이라니 그 공통점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경복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 김진표 후보가 남경필 후보의 경복고등학교 17년 선배입니다. 17년이나 선배였잖아요. 예. 그런데 또 두 사람이요. 다니는 교회까지 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그 수원의 향배라든지 또 경복고 중에 누가 승리를 할 것인가. 아울러 더 나아가서는 교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네, 이것도 관전 교심, 포인트. 교회의 마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관전 이른바 포인트 분석이 됩니다. 경기도 선거이면서 수원 대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둘 다 지역구도 수원이고. 그런데 예. 그 세월호 참사 발발 전까지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가상 대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를 무려 20%포인트 정도 앞서는 걸로 네. 그래서 좀 수월한 승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최근 들어서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현재 여당이 승리했다는 점도 좀 그 남경필 후보가 유리한 국면에 올라서지 예. 않겠느냐 이렇게 예. 관측이 됐는데요. 예. 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급속도로 지금 김진표 후보가 맹추격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전히 남경필 후보가 다소 앞서 있긴 하지만 김진표 후보에게 안심할 수는 없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신 이희호 여사가 오늘 광주를 내려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내려가신 거죠? 오늘 모처럼 마침 또 5일 선거 후보 등록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그건 있나요? 아니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의 가장 꼭 빠뜨려서는 안 될 행사가 바로 5.18입니다. 5.18 행사 때문에 가신 거군요. 그만큼 예. 새정치민주연합, 그 과거의 민주당에 있어서 광주는 당의 심장부였고요. 네. 또 5.18은 어떤 광주 정신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끌었다고 해서요. 광주를 방문하는 일정은 어김없이 해왔습니다. 네. 특히 이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기 때문에 예. 해마다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갑니다. 아. 네. 조금 전에 5.18 그 국립묘지를 참배를 했는데요. 재미있었던 거 하나.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장 후보 3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을 받은 윤장현 후보, 그리고 윤장현 후보의 전략공천 방침에 반발해서 당을 뛰쳐나간 강훈태 현 시장이죠. 네. 강훈태 후보, 무소속 강훈태 후보와 이용섭 후보, 이 3명 모두가 이희호 여사의 국립묘지 참배에 동행을 했습니다. 아, 10분 그렇겠죠. 전쯤 아무래도 끝났습니다. 이희호 여사가 뭐라고 한 말씀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 혹시 안 했나요? 네. 그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아마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 오후에 이희호 여사의 광주 방문 일정이 나오면서 새 후보 진영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광주에서는 여전히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영향력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희호 여사와의
그 별도 만남을 요청을 했고요. 결국은 중앙당까지 나서서 이 여사는 특정 후보와 만나지 않는다. 네, 이렇게까지 예. 교통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거는 그 이효 여사의 1박 2일 일정에 그 동교동 비서실장 격인 박지원 의원이 동행을 했습니다. 예.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윤장현 후보의 전략 공천을 두고 호남이 봉이냐 이런 아주 그 말로 안철수 대표와 윤장현 후보를 비판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그 박지원 의원의 지금까지 한 말이 이효 여사의 의중 그리고 더 예. 나아가서는 어떤 DJ의 의중으로 비춰질까 윤장현 후보 측에서는 긴장을 했고요. 예. 또 강훈태 후보나 이용섭 후보의 경우에는 좀 당의 잘못을 이 여사가 말해주지 않을까 이 점을 좀 내심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지금 어떻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윤장현 후보가 압도적으로 좀 앞서고 있나요? 아니면 그 다른 강훈태 시장과 이용섭 후보 네. 의원 세 명이 뭐 비슷비슷하게 좀 나가고 있나요? 네, 오늘자 동아일보에 아주 재미있는 여론조사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윤장현 후보가 전략 공천을 받은 게 5월 3일 밤 11시였는데요. 예. 네, 그 전까지는 윤장현 후보의 지지율은 10% 전반대였고 강훈태, 이용섭 두 후보의 그 지지율은 각각 30%대였는데요. 동아일보 오늘자 여론조사에는 윤장현 후보 19.4%, 강훈태 후보 21.7%, 이용섭 후보 20.8%입니다. 거의 뭐 1% 내외로 아주 각축을 벌이고 있네요. 네, 이 조사가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이 세 후보 모두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세를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민병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전략가로 불리는 분이죠. 민병두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네요. 광주는 새정치연합의 부모다. 그래서 자식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섭섭하고 화가 나 있겠지만 가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 뭐 화가 나도 눈 녹도 녹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을 했는데 결국 광주 민심이 윤장현 후보로 쏠리게 될지 아닐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강훈태, 이용섭 두 후보가 과연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고요. 오늘 이제 단일화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합의는 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라든지 또 어떤 그 단일화 시안을 둘러싸고도 아직도 그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단일화가 끝까지 성공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는 아직까지 여론이 좀 팽배합니다. 그리고 그 오는 토요일 날 그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1박 2일로 광주를 방문을 합니다. 가서 이제 호소를 하겠군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자에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지만 권노갑 상임고문이라든지 임채정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윤장현 후보의 지원 유세를 펼칩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 그리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 그리고 동교동계 좌장이죠. 권노갑 상임고문이 윤장현 후보와 함께 버스를 타고 광주 전역을 누비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미래다. 전략 공천의 과정이나 절차는 매우 잘못됐지만 여기서 안철수 대표가 주저앉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그 당의 자산을 잃을 수 있다. 안철수 대표 그리고 당의 미래 2017년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윤장현 후보가 낙선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 안철수 후보 의원은 대표는 정치적 입장이 굉장히 좁아지죠. 정치적 입자가 좁아지는 그리고 정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과연 당내 경선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권고문이라든지 또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는 당의 미래 그리고 2017년 대선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부산은 이제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가 있고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있고 새정치연합의 김영춘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오거돈 후보와 김영춘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관심인데 뭐 합의를 했다는 소식도 있고 또 결렬됐다는 소식도 있고 뭐 이러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12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춘 후보 그리고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습니다만 두 사람 모두가 16일로 끝나는 후보 등록 이전까지는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16일까지? 그럼 내일이네요? 네,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밤, 그러니까 후보 등록이 완료되는 내일 밤 12시까지는 누구로 단일화를 반드시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일 후보가 나오게 되면 서병수 후보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비등비등하게 나옵니까? 단일 후보와.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3자 대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서병수 후보 37.5%, 무소속 오거돈 후보 27.9%,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 11.0%인데요. 이 무소속 오거돈 김영춘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서병수 후보와 초접전 양상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밤까지 단일화 여부를 봐야 하고요. 지금 또 부산과 광주와 약간 다른 점이 지금 그 광주시장 무소속 후보로 나선 강훈태, 이용석 후보의 지지율은 굉장히 팽팽합니다. 예. 팽팽하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누구로 단일화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잘 결말이 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지만 지금 그 김영춘 후보와 오거돈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좀 상당히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부산 쪽이 단일화를 물꼬를 트는 데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다. 쉬울 것 같다. 예, 이런 네.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부산의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거돈 후보가 아마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이번에 본인으로 단일화를 시켜서 한번 붙어보겠다 지금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통큰연대 그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춘 후보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습니다만, 예, 지금 부산에서 한 3년 전부터 내려가서 부산에서 발로 뛰어왔습니다. 네. 근데 김영춘 후보의 각오도 참 남다릅니다. 네. 90년까지 부산은 야도였다. 그러나 90년 3당 합당으로 인해서 그 뒤부터는 부산은 지금 여당의 아성이 돼버렸다. 이 네. 구도를 깨겠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희생도 좀 감수를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지금 담겨져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일 밤까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일보 조수진 차장과 함께 국사지방선거의 주요 포인트를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